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문화교류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고요. 저희 한국 기업의 문화제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있는 문화제휴팀장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의 사례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서울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출연한 문화예술 전문 공공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가에 대한 창작 지원에서부터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 그리고 예술 교육, 문화 복지,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그 연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저희 재단에서는 9개의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창작 스튜디오는 단순히 아티스트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서 창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함께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할 사례 중에도 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2012년도부터는 서울형 메세나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과 예술, 그리고 예술단체와 기업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그 팀에서 이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이 기업의 혹은 조직에 어떻게 침투를 해서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잠시 예술에 대한 기업 참여의 변화에 대한 한국적인 지형을 아주 살짝 소개를 한다면, 앞서 그 전수환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과거에 그 기업과 예술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이분화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영역, 예술은 예술의 영역이었겠죠. 그러나 기업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는 투자 혹은 후원 혹은 홍보의 목적으로서 많이 접근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전통적인 메세나의 모습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예술 작품을 그 기업의 어떠한 공간을 변화시키는데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변화시키고 도입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조 경제라는 그 모토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것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경영 이슈에서도 복잡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프로세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많은 그 훌륭한 연사분들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술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도전이 그리고 도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각 주체들의 활동의 모습을 간략하게 본다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메세나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CAP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CAP 과정은 Creative Artistic Professional이라는 과정으로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예술이 기업에 들어오려면 CEO부터 경험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이 과정을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전수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산학협력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을 하여서 2011년부터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8개 기업, 2012년에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메세나협회에서는 한 2박 3일 정도의 워크숍의 형태로 아마 기업에 있는 담당자분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다양한 분들을 아마 초청을 하셔서 워크숍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중소기업 중앙회의 움직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2008년에 오히려 이 문화경영에 대한 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각 지역의 그 지역 거점 코디네이터를 두고 다양한 지원 사업과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주 훌륭했었던 사례들, 다양한 사례들을 우수 사례집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이러한 그 트렌드에 맞춰서 2012년부터 서울역 메세나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역 메세나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예술단체와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 주도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예술단체와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주도하여 예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그것이 곧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착한 실천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회공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례에 대한 프레임을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프레임은 바로 하워드 가드너의 진선미라는 책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하고 프로젝트 제로를 통해서 인간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의 발달 과정을 분석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2011년도에 발표한 출간한 책이 있는데 바로 Truth, Beauty and Goodness Reframed라는 책입니다. 2012년도에 진선미라는 이름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발간이 되었고요. 근데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간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 가치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 truth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진정성을 얼마만큼 담느냐의 문제이다. 두 번째, 예전에는 선의에 대한 부분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선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객체화된 것을 어떤 거를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함으로써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이 회복해야 되는 가치이자 더불어 기업이 지금 윤리경영, 문화경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기업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지향해야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술은 그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바로 진의 사례입니다. 진은 저희가 시장 상인 연합회와 함께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움직였었던 굉장히 감동적인 저희에게는 사례였었는데요. 2009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서울문화재단은 9개의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창작 공간이 굉장히 독특한 곳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신당 창작 아케이드라는 곳은 전통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래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 안에 지하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장사가 안 돼서 다 이제 폐허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아티스트의 작업 스튜디오를 개조를 하고 아티스트를 작업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앙시장 상인연합회라는 것이 있고 400개의 점포가 있는데 상인들이 예술에 대한 배척이 엄청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거죠.
아니 예술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아니 예술가를 지원해 줄 거면 나나 지원해 주세요. 정말 굉장히 그 험한 이야기가 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술가와 중앙 상인의 위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예술가들이 결코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 중앙 상인의 연합회와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술가가 다가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스토리 작가 그리고 설치 예술가, 캘리그라프 작가가 함께 협업을 하게 되고 400개의 점포에 있는 그 상인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 시장에 오게 된 이야기, 삶과 연결된 이야기. 그래서 100개의 이야기를 모으게 됩니다. 100개의 이야기를 모아서 저희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캘리그라프로 작품을 하나씩 만들게 되죠. 더불어 저희가 뭐 다 많은 사례를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얼굴 걸고 판다라고 해서 간판들을 아티스트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간판을 바꿔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한켠에서 그 캘리그라프 전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한켠에서 이루어졌던 전시가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장의 공간을 아예 덮어서 시장의 공간을 바꾸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공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보셨던 그 딱딱했었던 공간이 바로 이렇게 공간이 바뀌게 되죠. 시장 상인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아니 우리 공간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라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게 되시죠. 그리고 상인회에 400개의 조직이 있었지만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뭐 원활한 그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시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시장의 공간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다가서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콜라보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의 교과적인 방법은 예술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등공예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래 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실을 예술 교육 교실을 열게 되는데 그 창작 스튜디오에 거주하고 있는 레지던스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직접 같이 교육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이런 노래 교실도 열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바뀔까요? 공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거는 아티스트가 해준 작업이 아니라 상인들이 바꾼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캘리그라프를 덮었던 그 공간이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었었던 노래교실과 이러한 컨텐츠가 시장에서 페스티벌을 할 거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시장 상인들과 아티스트들이 우리 그러면 이렇게 배운 것도 아까운데 어디다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되죠. 그리고 그 컨텐츠는 바로 아티스트가 만든 그리고 시장 상인이 직접 만든 컨텐츠가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 이분들 모두가 시장 상인이세요. 시장 상인들이시고요. 그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같이 교육하셨던 그 컨텐츠를 가지고 페스티벌에 동원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별도의 무대는 필요 없겠죠. 시장의 공간이 바로 무대가 됐으니까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행진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어찌나 그 밝고 너무 멋졌는지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그 지켜보는 내내 짠하고 와 예술이 이렇게 바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예술이라는 게 그 조직을 그리고 그 조직원을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접근함에 따라서 즐겁게 만드는지 그거를 저희가 몸소 체험한 것이었죠. 더불어 즐거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 그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하는 날 가족들을 모두 부르시더라고요. 물론 기자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으로서의 느끼는 또 다른 자부심을 느끼게 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관계 회복이 엄청났고요. 결국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예술과 조직의 다양한 진정성으로 접근한 예술과 조직의 결합은 성장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입니다.
선은 저희가 메세나 지원 사업에서 참여했었던 그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라는 회사의 공기업의 사례입니다.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됐는데요. 결국은 예술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회로 향하는 실천을 보여주는 착한 실천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코레일에서는 이러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뭐 공기업이요? 기차요? 영무원이요? 파업이요? 철도 탈선이요?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조직원들은 그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고민과 함께 그들은 코레일 앙상블이라는 것을 창단하게 되는데 시도를 하게 되죠. 예술가들, 클래식을 전공하는 예술가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직원 중에서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합쳐서 코레일 앙상블을 클래식 앙상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한번 사고를 더 크게 치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끼리 하지 말자. 우리 시민, 아티스트, 그리고 코레일의 직원들이 합쳐졌는데 우리 시민들도 한번 끌어들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티스트, 임직원, 그리고 시민이 합쳐져서 앙상블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이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저희 메세나 사업이 결합을 해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공연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역에서 공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역, 부산역, 그렇죠? 용산역, 제천역 이런 많은 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많은 임직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레일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인지도가 다시 재고가 됐겠죠. 딱딱한 기업, 공기업, 거기 뭐 제대로 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코레일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운영한대. 거기 좀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역에서 그 직원들이 직접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클래식 연주를 해준다고 한다.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임직원들은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직원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자부심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처음 참여했을 때보다 몰입도가 엄청나게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바깥에서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제품이 우리 회사의 어떤 상품이 바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을 때 혹은 너무 이미지가 좋을 때 저거 우리 회사 거야. 우리 회사 제품이야. 이런 얘기하죠. 코레일에 있는 직원도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역에서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면 저거 우리 직원이에요. 저희 회사예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사회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도 저는 기대를 해보는 게 더 큰 무대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미의 영역입니다. 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화된 미, 저거 아름답다, 저건 아름답지 않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아름다움인 거죠. 경험으로서의 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재단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조직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춤으로, 삶을 예술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서울 댄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장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춤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난 일가견이 있어. 나는 춤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사람들을 물들여 보겠어 라고 하는 춤단 시민들 중에서 춤단을 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춤단과 그 다음에 시민기획단을 모집을 해서 서울 각지에서 게릴라로 이제 춤을 추면서 먼저 약간 이슈를 벌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기업 그리고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에 저희 춤
댄스 프로젝트 합니다. 근데 그 댄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또는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개의 커뮤니티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발표해 드릴 사례가 바로 그 커뮤니티 중에 하나였던 서울 메트로 직원들의 사례입니다. 자, 서울 메트로 직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분들 중에 IGBT라는 그 지축 차량 기지에서 그 기차를 점검하고 기계를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를 체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하실 수 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또는 어디가 잘못됐을 때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되는지를 같이 스터디도 하시는 모임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의 구성은 3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성입니다. 예측해 보실 수 있겠죠.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하고요. 그리고 기계에 대한 정비,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돼? 이런 거라 보니까 약간의 도제식에 대한 도제식 교육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의 그 위기 질서가 엄청난 거죠. 처음에 갔었을 때 다들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아, 춤을 어떻게 추지 근데? 노래 없이, 노래방도 아닌데 술 없이도 춤을 출 수 있나요? 이러면서까지 질문을 했어요. 본인들이 신청을 했지만 왜 신청을 했냐면 그들의 그 딱딱한 그 분위기, 그 다음에 너무 선후배가 어려워서 말을 서로가 못하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지만 그들조차도 댄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가셔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걸 풀어주느라.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데도 제가 사실은 이 동영상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메트로의 분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활동적이신데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너무 부끄러워하실까봐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만으로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하죠. 몸풀기 수업, 워밍업, 그리고 서로에게 알아가기, 소통하기 수업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매주 월요일 수업을 하게 되죠.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8주 동안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아까 그분들의 모습이에요. 댄스 프로젝트의 연습을 뭐 날씨도 좋은데 안에서만 연습을 해요. 바깥에서도 연습하지. 이런 모습이 돼요. 조금 더 놀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자, 난간에 기대어서 어떠한 스트레칭하는 퍼포먼스와 이런 퍼포먼스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교육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적극성은 날이 갈수록 배가 되고 성격도 바뀌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사고를 치게 되냐. 그 지축 차량 기지 안에서 댄스 프로젝트 커뮤니티 공연을 하고요. 나중에는 저희도 게릴라 춤판에 한번 나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선유도 공원, 광화문, 그 다음에 남산 이런 곳에서 게릴라 공연에 그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8주 그 동안에 그 교육하기 전에 봤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이 바로 예술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그 조직 다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조직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애가 향상되고 자신감도 증대되고요. 심지어 그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서 그분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변했는지 처음 알았다며 정말 우리 남편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밖에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혹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랩업을 하게 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진선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회복해야 될 가치이고 기업이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예술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술의 힘이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는 진정성의 진입니다. 예술의 행위는 진심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빚고 무엇을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생각지 못했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두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 실천하는 선입니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 볼 수 없던 것을 보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 조직이 변화하고 세상은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객체화된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미입니다. 경험으로서의 미. 예술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건전하고 진지한 예술의 경험을 통해서 조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예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기업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예술이 함께하는 시너지가 더 발전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